이번 강의는요, 주제가요, 채용 전형, 필기 및 면접 방법, 입지 구애 생활 등에 대해서 강연에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지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지은 사무관입니다. 저는 민간 경력 채용 5급 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경력 채용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시험 방법, 그리고 면접 시험, 개인 발표문 작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 후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험하고 개인 발표문의 경우에는 모든 직렬이 공통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경력자 채용이란 앞서 말씀해주신 5급, 7급, 9급 공채가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민간 경력자 채용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건데요. 전문 분야, 특수 분야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전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5월에 모집 공고가 나는 거에서 시작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12월 말 거의 1년 내내 걸리는데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대부분 고시점 주요점 KR에 모집 공고가 뜨는데요. 각 부처마다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공고가 매우 길거든요. 3, 40장 되는데 이거를 철저히 읽어보셔서 내가 갈 수 있는 직위가 어딘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고요. 6월에 원서를 접수를 하고 7월에 필기시험이 있고요. 9월에 서류 전형이 있고 11월에 면접 시험을 본 다음에 12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필기시험,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시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필기시험은 피셋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5급 피셋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고 또 문제 수도 적고 시간도 적은 편입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 쉽게 예를 들자면 성인을 위한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20문제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필기시험으로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 수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한 직렬의 경쟁률이 10대 1 이하다. 그러면은 시험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40점이 과락인데요. 과락만 넘기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지원한 직렬이 70대 1이 넘어갔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야근하고 난 뒤에도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해외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공부를 했었습니다. 필기시험 자료는 고시점, 지요점 KR 가면은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기출문제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서류 전형인데요. 이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직무 역량, 경력 성과 등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콩쿨 트로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대 요건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과 영어 능력 검정시험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고를 보고 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이 필요하구나 해서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접수 기간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은 제출을 못했고 또 영어도 제출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이제 토플 토익이 기간이 만료돼서 이 2가지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이제 쟁쟁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의 가점이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도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개별 면접 과제 그리고 개인 발표문 이 두 가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면접 시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면접 과제가 있고 개인 발표문 과제가 있습니다. 개별 면접 과제 같은 경우는요. 7시인가 아침 7시인가에 이제 면접장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직관 경험 그리고 특정 상황의 대처 딜레마의 상황에 대처 방안에 관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2문제 혹은 3문제에 대한 뒷답시를 작성한 후에 그 답안지를 복사를 해서 면접관에게 들고 가고 면접관들이 그 답안지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들어봤는데요. 방패장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갈등 해결 방법, 본인의 갈등 해결 경험과 방법, 상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 대처 방법, 업무 상황에서의 딜레마 해결 방법 등 주로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면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기가 올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 2개, 상사 의견이 다른 경우 혹은 업무 상황에서의 딜레마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의 한 가지 팁이라면은 작성을 할 때 추상적으로 내가 상사 의견이 제치가 되면 상사를 설득해서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서 내가 예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사와 충돌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면접관을 설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면접 시험은 이제 개인 발표문 작성인데요. 나중에 이제 사무관이 되면은 거의 매일매일 이런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 약간 축약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10장에서 한 12장 정도 기사나 통계가 들어있는 로데이터 자료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요청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보고서의 특징이라면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경,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 요 양식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런 형식의 보고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보고서 그리고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해 보시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기한을 하는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혼자 해서는 합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쓴 보고서의 단점은 제가 절대로 스스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보고서를 쓰고 과장님 결제받고 국장님 결제받고 차관님까지 갔는데 그때서야 오타가 발견된다거나 여러 사람의 리뷰를 거칠수록 더 보고서가 좋아지니까요. 반드시 면접 스터디를 구해서 서로 보고서를 평가해 보기도 하고 서로 면접관이 되어서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발표문 예시는 새로운 보육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또 산부인과가 없고 이런 식의 기사나 통계들을 주고 새로운 보육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를 간략하게 써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일본에는 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개인 발표문이어서 저희 회사에서 쓴 실제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모든 보고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틀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추진 배경, 2번에 현황과 분석, 그리고 3번에 추진 전략 및 과제, 4번에 기대 효과 이런 방식으로 역시 짧게 한 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무원들이 어떤 언어로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보고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른 것도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랜덤으로 2개를 뽑았는데 얘도 역시 같은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국내외 현황, 환경 변화 및 시사점, 그리고 비전 및 전략, 주요 추진 과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예산 혹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반드시 지키고 작성을 하되 내용은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간략하고 또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가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추진 배경과 국내의 현황, 환경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요약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요 추진과의 과제, 소요 예산,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정말 터무니없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30분 만에 뭐 보육 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임용을 하게 되면요,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재개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약 8주 동안, 저희 때는 이제 16주 동안 받았는데 이제 점점 줄어서 지금은 8주를 받게 되고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조직 소양, 국정 철학 등 기본 교육을 받고 또 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은 예산 시즌인데 예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공무원들이 이제 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법제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필수사항 교육을 받고 또 회사에 가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책기획 실습 등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8주 동안 수백 명의 다른 부처 직원들과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공부만 하시지는 마시고 술자리도 적당히 참여해 가면서 네트워크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제가 입직하기 전에 궁금했던 점을 좀 몇 개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공채들과의 차별은 없는지. 여기서 공채는 5급 공채 행시가 될 수도 있고요. 7급, 9급 공채들도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 부 경험밖에 없어서 저희 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차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직 경로라든지 아니면 유학 혹은 승진에 있어서 차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임용된 직위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요. 사람마다 일정 기간을 해당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전보 제한 기한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한 기한을 넘으면 3년 혹은 4년인데요. 원하는 부서나 원하는 과 혹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5급에서 4급 승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는 이제 또 본인의 역량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건데요. 요즘에는 인사적체가 심해서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5년, 6년이면 또 승진을 하시곤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최지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님의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연 딱 3분 지금 남아 계시고요. 이번 강연은요, 채용 전형, 필기 및 면접 방법, 입직 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태욱 학예연구사님께서
예, 강연에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고전에 혹시 지갑 분실하신 분 계신가요? 예, 지갑. 네. 장 외에도 혹시 목소리 들리면 지갑 분실하신 분 찾으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년 민경채 7급으로 지원하여 현재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는 간단히 채용 제도 설명하고 제가 그 7급 민경채를 준비할 때 있었던 간단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네, 7급 민간 경력자는 민간 경력으로 3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인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관련 경력이 있다고 하시면 경력으로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경력이 차후에 부처에 지정되셨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실 수 있는 것을 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기 시험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거의 같은데요. 제 경험하고 주변 지인분들의 경험을 좀 얘기 드리자면 직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3년 전에 제 회사 동기가 인사혁신처로 지원을 했는데 그 친구는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고요. 이번에 제 회사 동기도 5급 민경채로 지원을 해서 그 친구는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의 평균 점수대는 거의 비슷한 점수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7급이든 5급이든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럼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네, 그런 경쟁률이나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고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네, 3배수로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요. 대부분 정신 자세와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7급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면접 시험에 가시게 되면 그런 내용을 미리 잘 준비하셔서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채용 정보는 고시점 KR로 들어가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급도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시점 KR에 보시면은 관련 PDF가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직렬을 뽑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직렬로 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제가 7급 민경채를 준비하면서 3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제 미래가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던졌었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약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6년 근무하면서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과연 내가 이 업무를 계속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가 좀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지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도 좀 달라지는 게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동기를 가지실 때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네, 경제 상황 고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아직 아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월급으로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궁금하시면은 저도 입사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요. 인터넷하고 실제 받는 보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는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공익에 유익하다면 그건 매우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상사를 위한 일인지가 좀 많이 혼돈이 좀 왔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공직생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부처의 지향점이 공익이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생활인데요. 저는 사회에서 그 일반 기업에서도 6년을 근무해봤고 현재 이제 공직생활에 있지만 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똑같이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기업이든 공직이든 자기의 의견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견이 상충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실 조직생활은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생각한 지향점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민경채 7급으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드리는 바람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닌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7급 민경채 동기 중에 한 친구는 한 2개월 정도 근무 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런 본인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때는 네, 좀 더 길게 보고 설계를 잘 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상으로 좀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시네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여러분 하태욱 학예연구사님께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또 강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